안녕하세요. 요즘 창문이나 방충망 보면 까만 벌레들 꼭 둘씩 붙어 다니는 거 진짜 자주 보이죠? 아, 네. 그 러브버그 말씀이시군요. 정식 명칭은 붉은 등 우단 털파리인데, 맞아요, 러브버그.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많아진 건지 좀 징그럽기도 하고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보면서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사실 오해가 좀 많은 벌레인데요. 자료에서도 그 점을 먼저 짚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보통 해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막 까맣게 몰려다니니까 해롭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자료에서는 아니라고 하나요? 네, 명확하게요. 생긴 거랑 다르게 독성도 전혀 없고 사람을 물거나 병을 옮기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아, 정말요. 그냥 보기만 좀 그런 거군요. 그렇죠. 시각적으로 불편할 순 있어도 직접적인 해는 없다는 거. 오히려 생태계에서는 꽤 중요한 역할도 하고요. 해가 없는 걸 넘어서 중요하다고요? 와, 그건 정말 의외인데요? 어떤 역할인데요? 이게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 자료 보면 유충일 때는요. 그 숲 바닥에 떨어진 낙엽이나 죽은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걸 분해해요. 이게 그냥 청소가 아니라 흙으로 영양분을 되돌려주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아하, 그럼 땅을 되게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청소부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야, 그럼 유충일 때는 그렇고 성충이 되어서는요? 다 크면 뭘 하나요? 성충은 주로 꽃의 꿀을 먹고 살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꽃가루를 옮기죠. 아, 꽃가루 매개 역효도 하는군요. 네, 그렇죠. 식물들 번식도 돕는 셈이에요. 자료에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진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네요. 근데 이름이 왜 러브버그예요? 아까 둘씩 붙어 다닌다고 했는데 혹시 그것 때문인가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딱짓기 비행이라고 해서 거의 항상 암수가 저렇게 붙어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별명이 붙은 거죠. 아, 근데 뭐랄까, 이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자료 보니까 성충 수명이 수컷은 한 3, 4일, 암컷도 길어야 일주일 정도래요. 헉, 정말 짧네요. 아니, 근데 이렇게 짧게 살다 가는데 왜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눈에 띄게 늘어난 걸까요?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하는데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역시 기후 변화를 꼽습니다. 기후 변화요? 지구 온난화 같은 거요? 네,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우리나라 겨울도 예전보단 덜 춥잖아요. 원래 이 벌레가 아열대성인데 한반도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된 거죠. 특히 좀 따뜻하고 습한 날씨를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서 장마 끝나고 갑자기 더워지고 습해지면 얘네가 막 나타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장마 뒤에 고온다습한 조건이 번데기들이 한꺼번에 성충으로 깨어나기에 딱 좋은 타이밍인 거예요. 와, 타이밍이 그렇게 맞는구나. 네, 거기다가 번식력도 엄청나요. 잔류에 따르면 암컷 한 마리가 알을 한 번에 200개에서 300개까지 낳는다고 하니까요. 휙! 300개요? 네, 그런데 도시에선 천적이 별로 없어요. 거미나 새 같은 천적들이 부족하니까 그 수가 쉽게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기후 변화 때문에 살기 좋아졌고 장마 뒤 날씨가 딱 대량 발생 신호탄이 되고 번식은 엄청 하는데 천적은 없고. 와, 이게 다 맞물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익충이라도 집 안으로 들어오고 하면 좀 불편하잖아요.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도 있겠죠. 살충제 막 뿌리긴 좀 그렇고. 그럼요.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익충이니까 막 독한 살충제부터 쓰기보다는 좀 친환경적인 방법을 먼저 써보는 게 좋다는 건데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 의외로 간단해요. 바로 물 뿌리는 겁니다. 물이요? 그냥 맹물 뿌리는 거요? 그게 효과가 있어요? 네, 얘네 날개가 약해서 물에 젖으면 제대로 못 날아요. 활동성이 확 떨어지거든요. 오, 그러니까 분무기 같은 걸로 창문이나 방충망에 붙어 있는 러브버그한테 칙칙 뿌려서 떨어뜨린 다음에 처리하면 되는 거죠. 즉각적인 대처로는 이게 제일 간편하고 좋습니다. 아, 그거 좋네요. 당장 해볼 수 있겠어요. 물 뿌리는 게 즉각적인 방법이라면 좀 더 근본적인 예방책 같은 것도 자료에 나와 있나요? 물론이죠. 제일 기본적인 건 역시나 얘네가 들어올 틈을 막는 거겠죠. 방충망 찢어진 데 없는지 잘 보고 창틀 아래 물구멍 같은 작은 틈새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런 곳은 촘촘한 방충망 스티커 같은 걸로 막아주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얘네가 밝은 색이랑 빛을 좋아해요. 아, 맞다. 밤에 불 켜놓으면 엄청 달려들죠. 네. 그래서 밤에는 커튼이나 블라인드 꼭 치고 불필요한 외부 조명은 좀 줄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아, 그리고 외출할 때 밝은 색 옷보다는 어두운 계열 옷 입는 것도 방법이고요. 오호, 옷 색깔까지요? 혹시 얘네가 싫어하는 냄새 같은 것도 있을까요? 모기처럼? 좋은 질문인데요. 자료 보니까 그 시트러스 계열 향 있잖아요. 오렌지나 레몬 같은 상큼한 향이요. 네네. 그걸 싫어한대요. 그래서 물에다가 구강청결제 중에 그런 향 나는 거나 아니면 관련 에센셜 오일을 조금 섞어서 방충망 주변에 뿌려두면 어느 정도 접근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오, 구강청결제 그것도 괜찮겠네요. 또 다른 팁은 없었나요? 아, 차량 관리 팁도 하나 있었어요. 운전하다 보면 차에 부딪혀서 죽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체가 좀 산정이래요. 그래서 오래 두면 차 도장면을 부식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주행 후에는 가능하면 빨리 세차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차 관리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겠네요. 정말 유용한 팁들이 많았네요. 자, 그럼 오늘 얘기 나눈 걸 좀 정리해보면 이 러브버그라는 벌레는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 딱 이맘때 집중적으로 나타났다가 네, 그 짧은 생을 마치고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죠. 네, 그리고 해충이 아니라 오히려 흙을 좋게 만들고 식물 번식도 돕는 생태계에 유익한 곤충이라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좀 불편하더라도 막 살충제를 남용하기보다는 오늘 알아본 것처럼 물을 뿌린다거나 들어올 템을 막는다거나 하는 좀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기다려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게 현명한 방법이겠네요. 어쩌면 이 작은 벌레들이 이렇게 갑자기 대규모로 나타나는 현상 자체가요, 우리 주변 환경이 그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뭐랄까,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뚜렷한 신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 변화의 신호라. 정말 생각해 볼 지점이네요. 앞으로 우리는 이 기후 변화와 함께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생태계의 변화들을 마주하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